안녕하십니까. 자, 제 오늘 뒤로 우아우디, 좌아우디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아우디 A7, A6, 3.0 TDI 차량들이라면 이제 모두 다 이제 같은 고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촬영할 건 바로 제 옆에 있는 이제 A7인데, 신차 때 출고를 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운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형 A7임에도 불구하고 운행 거리가 이제 막 7만 킬로 정도를 넘어가는 아주 짧은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 A7 영상을 이제 다 보신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점검도 제가 해드렸었어요. 몇 개월 전에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1인 신조의 적은 마일리지 차량답게 정말 드라이하고 깨끗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부동액이 줄어듭니다. 그쵸, 올 것이 왔습니다. 3.0 디젤들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한번 다루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V블럭 쪽에 냉각수 누수가 있죠. 그리고 워터펌프도 누수가 많이 생기는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부동액이 줄어들어서 전화를 하시기 전에 이미 한 1리터 정도로 보충을 하셨대요. 이미 보조통 수위가 바닥보다도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리터 정도 또 보충해서 넣은 게 다 빠져나가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누수량이 많았던 탓에 입고 당시에도 헤드라이트 불빛 넘어서 이 휀다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불빛을 비춰서 보이는 정도의 후드를 열었을 때는 그 부동액 특유의 단내가 있거든요. 코를 찌르는 단내가 있는데, 이게 엔진룸이랑 실내에서 진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V블럭과 워터펌프 쪽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요거는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거고, 이거 외에 다른 부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왜 이렇게 냉각수가 여기까지 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가장 흔한 V블럭과 워터펌프 그리고 드라이브 벨트 세트 먼저 교환하고 오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여러분 아우디 엔진들 사실 V블럭 하는 거 제 영상에서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정을 스킵을 해서, 제가 흡기 매니폴드는 제가 탈거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엔진은 후기형 엔진입니다. 전기형에 들어가는 3.0 TDI 엔진이랑은 좀 달라요. 구조가 좀 다른데, 사실 저희가 V블럭 누유누수라고 많이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V6 디젤 엔진들 이렇게 V골에 엔진오일 쿨러를 이렇게 항상 이게 집어넣어 놨거든요. 엔진오일 쿨러를 이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가스켓류가 많이 망가지는 편이에요. 이거 벤츠 6기통 디젤들도 그 눈사람 오링이라고 해서 딱 그 팔자 모양 오링이 오일 쿨러 쪽 V블럭에서 누유가 진짜 많이 생겨요. 걔네들 잘못 보면 이제 훅크랭크 리데나에서 엔진 오일이 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V블럭 그 공간에다가 많은 것들을 집어넣은 차들이 사실 그 관련 고장이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기형 엔진을 제가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를 했는데, 이쪽에서 와서 보시면 이미 냉각수 차단 밸브, 이거 전기형에도 문제 있거든요. 냉각수 차단 밸브가 냉각수가 새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 하우징 자체가, 부품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전기형부터. 저 부분들이 이제 로드가 아무래도 진공으로 작동을 계속 하다 보면 유격도 커지겠죠. 그리고 열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크랙이 가서 샌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로드 작동하는 부위에서 냉각수가 많이 새요. 전기형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후기형도 마찬가지로 저 부분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뜯었을 때 저런 것들도 다 같이 교체가 되긴 하거든요. 후기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EGR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브라켓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쭈르륵 있죠. 이게 EGR 브라켓 겸 냉각수가 흐르는 라인이 같이 있어요. 이런 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브라켓을 탈거를 해보면, 이렇게 오링 가스켓들이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가스켓 있고 이쪽에는 오링이 이렇게 박혀 있죠. 냉각수가 흐르는 라인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거 저 오셨던 고객분 중에 냉각수가 줄어들어서 V블럭 관련해서 누수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냉각수가 또 줄어들어서 점검을 해보니 V블럭 쪽에서 또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셨죠. 제 기억엔 그랬는데, 했다고 하셨는데 V블럭에서 누수가 있잖아요. 압력이 빠지고. 제가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분명히 V블럭 쪽에서 압력이 새고 있었던 차량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열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어디 부위인지는. 다시 V블럭 견적을 안내를 드리고 작업을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켓 오링만 3개거든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3개가 들어가는데 이 3개가 전부 다 재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여기가 하나가 오링이 끊어져 있었어요. 실리콘으로 이렇게 싸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작은데 오링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차주님은 V블럭 누유 누수 수리를 다시 하시게 되셨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갈자고 흡기 매니폴드를 다 드러내고 이지아까지 드러내야 되는데, 보통 이거 관련해서 수리를 진행을 하실 때 저는 이제 도면을 보고 다 주문을 하거든요. 탈거한 부품도 도면을 보고 탈거되는 부품들에 관련된 가스켓을 직접 주문하는 편인데, 이게 저희가 부품점에다가 V블럭 누유 누수 수리 세트 보내주세요 하면 이건 작업자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조회하시는 분들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업을 혹시라도 조금 많이 안 해보셨거나 깜빡하셨으면은 이거를 안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차를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수리가 잘 끝나서 나가서 운행을 잘 하고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V블럭 누유 누수가 정말 많은 건 이제 다 알아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저희 텐객프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내 아우디가 어디가 고장나는지는 제 A7을 보시고 이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V블럭 누유 누수 수리지,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작업을 해주는 정비사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좀 챙겨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부품을 뜯어놓고 그 다음 누수 있는 데를 탈거를 할 거예요. 원인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운전석 쪽 뱅크만 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여기 보면은 촉촉하게 보이죠? 이게 경유거든요. 지금 냉각수가 아니고 경유예요. 경유인데 인젝터 리턴 라인에서 경유가 새는 차들이 많아요. 지금도 경유가 좀 맺혀 있어요, 밸브 커버에. 이것 때문에 부동액이 셉니다. 경유가 새서 부동액이 새는 경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탈거하면서 또 중간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 작업을 하려면 에어컨 가스를 좀 회수해야 돼요.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스포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에어컨 가스 장비를 좀 걸어서 모듈이 좀 회수를 먼저 할게요. 그래야지 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냉각수 누수를 잡기 위해서 에어컨 컴프레셔를 탈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탈거를 하냐면 바로 이쪽에 냉각수 컴프레셔가 달려있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쪽에 보면은 냉각수가 누수된 흔적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위에서 워터펌프 뜯으면서 흘러내리는 자국이 있지만 여기 하얗게 굳은 자국들 있죠. 다 냉각수예요. 여기 기준 아래로 지금 냉각수가 많이 새고 있는데, 지금 안쪽에 보이는 이 브라켓 있죠? 여기서 셉니다. 이 브라켓까지 탈거해서 왜 새는지 다시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에어컨 컴프레셔 브라켓을 뜯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에어컨 컴프레셔가 이렇게 붙거든요, 이쪽에. 라디에이터 호스를 이쪽에다가 꽂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렇게 통해서 브라켓을 타고 엔진 블럭으로 냉각수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브라켓 안쪽에 가스켓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엔진 블럭이랑 붙어서 냉각수가 지나가게 돼요. 여기에 가스켓이 조립될 때 자리를 이제 이탈하지 말도록 있는 이제 홈이거든요. 가스켓 이렇게 같이 조립되어 있는데 이 끝부분이 살짝 밖에 노출이 돼 있어요. 후기형 3.0 디젤들이 경유가 운전석 뱅크에서 새면 아래로 흘러 내려와서 이쪽에 이제 고여요, 이 부분에. 그러면 여러분, 고무 가스켓이 경유에 계속 절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성을 잃어서 부풀어가지고 찢어지거나 터지겠죠. 그래서 이 12시 방향 있죠? 이거 뜯어보면 항상 12시 방향에 여기 보세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지금 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심한 차들은 여기 이 고무들이 아예 부풀어가지고 없어져 있는 차들 많거든요. 지금 이 차는 초반에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살짝 이제 불어서 이렇게 지금 살짝 흠집이 난 정도인데, 이거를 제가 빼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끼워져 있던 걸 빼는 건데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네, 이 부분까지 얼른 깔끔하게 수리를 진행을 하고, 경유가 또 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수리를 했는데도. 그럼 또 고여서 또 터지겠죠. 경유가 새지 않도록 리턴 오링도 전부 다 신품으로 교체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누유 누수 수리는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과정이 많이 생략되기는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수리 일정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좀 타이트해서 작업 과정들은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이 V블럭 쪽 수리랑, 그리고 이제 아까 에어컨 컴프레셔 브라켓에서
가스켓 끊어졌던 거 있죠. 그 컴프레셔 쪽 수리도 지금 다 끝냈고, 이걸 하면서 이제 엔진 오일이랑 뭐 부동액이 만약에 섞이게 돼요. 오일 쿨러를 탈부착하면서. 그래서 이제 엔진 오일도 지금 다 드레인이 된 상태고, 엔진 오일 주입하고 다시 회수했던 에어컨 가스 다시 주입해 준 다음에 문제가 됐던 냉각수 라인 있죠. 이쪽도 확인한 다음에 주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케미컬류 주입하기 앞서서 먼저 냉각수 쪽 수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일단 냉각수 쪽 할 때 냉각수 라인에 진공을 빼내는 방법, 그리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냉각수 라인을 진공 상태로 최대한 만들어서 냉각수 라인에 에어가 차지 않도록 해주는 장비인데, 이걸로 검사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어요. 확인부터 해보고 냉각수 넣어볼게요. 자, 지금 냉각수 라인을 진공을 최대한 잡았거든요. 게이지가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한 다음에 주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잠깐 커피 한잔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혹시 사장님 담배 태우세요? 저 담배 안 피웁니다. 냉각수 라인을 최대한 진공 상태로 만들었는데 압력이 빠지지 않는다는 건 누수가 있던 부분이 깔끔하게 잘 수리가 됐다는 뜻이겠죠? 냉각수를 주입하고 엔진 오일도 넣고 에어컨 가스도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시운전을 한번 나가서 정말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까지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엔진룸이 좀 많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엔진룸까지 깨끗하게 좀 세척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지금 수리가 끝난 아우디 A7 차량을 좀 몰고 나왔는데, 지금 수온 게이지가 정상 수온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정도 상태가 됐을 때 실내 그 부동액 단내라고 하죠. 단내가 이 외기 송풍구를 통해서 진동을 했어요, 실내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냉각수 부족 경고 등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재현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수리가 깔끔하게 잘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키로수가 이제 막 8만여 키로가 돼가는 시점. 아직 8만 키로가 안 됐거든요. 아직 주행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아우디 차량 3.0 디젤에서 만날 수 있는 누수가 결국엔 걸렸습니다. 그래서 차들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들마다 피할 수 없는 고장이 있거든요. 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탈 때는 이 차에 그런 문제가 없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정말 운이 좋아서 그 주기를 피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아우디 차량 있죠. 저희 영상 처음에도 A6 차량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 차량도 누수, 누유, 경유가 새는 것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 수리가 그 차도 똑같이 진행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아우디 차량에서 누수는 사실 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수, 누유는. 그랬을 때 이제 아우디 차량들은 누수가 되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국소 부위만 조금씩 수리가 되다 보면 이게 사이클이 돌아요, 여러분. 여기 터졌다가 여기 터졌다가 저기 터졌다가 이게 사이클이 돌거든요. 왜냐면 신차도 3년 10만 킬로 동안 보증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이 끝난 차량이 오래된 중고 수입차가 신차 때보다 더 버틸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량마다 다 포인트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수리 주기가 다가왔을 때 이게 좀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은 그런 수리 범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차는 엔진을 뽑을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지금 키로수, 지금 현재 차량의 컨디션에 맞춰서 수리 범위를 좀 정해드렸어요. 여러분, 아우디 A7 하면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 초반 C7 A6가 나올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데이라이트 있죠.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쫙 있는 그 점점점점 박힌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서 특히 A7과 신형 페이스리프트 A6가 나오면서 시퀀셜 테일램프에 시퀀셜 깜빡이 있죠. 주르륵 주르륵 하는 거 있죠. 정말 그 당시 A6, 7을 과연 이길 만한 독삼사 수입차가 있었나 싶어요. 아마 그때 잠깐이었지만 5시리즈랑 E클래스도 그 당시에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 속엔. 정말 그 당시 수입차에 대장하면 A6,
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아우디는 사실 조금 아쉬워요. 지금 아우디 차량들도 잘 만들기는 했어요. 충분히 잘 만든 차량이긴 하지만 그런 LED나 헤드라이트, 테일램프 기술들은 이제 모두가 다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아우디처럼. 그래서 이제 점점 아우디의 LED 그리고 조명을 정말 잘했던 그 아우디가 개성을 좀 잃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물론 나쁜 차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당시 같은 가격에 출력도 제일 좋고, 헤드라이트도 테일램프도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냈고, 그리고 센터페시아도 그 모니터 있죠, 전동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나갔다 하고, 정말 그 진짜 이 사이버틱한 그런 이미지 자체이지 않았나, 아우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1인 신조 차량답게 천장이나 A필러나 이런 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깨끗해요. 진짜 때 하나 묻지 않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차주가 많이 바뀐 중고차를 대하는 차주의 마음가짐과 1인 신조로 오랫동안 차량을 운행하신 차주분의 마음가짐이 정비할 때 확실히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자동차 유튜버분들이 그럴 거예요. 차주가 변경이 적게 된 차를 사는 게 좋다라고 권장을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차량을 사신 차주분은 이 당시 페이스리프트 아우디 A7 근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사신 거거든요. 아직도 이 차주분한테 이 차량의 가치는 내가 1억을 주고 산 차량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타고 계세요. 이 차량 컨디션을 보면 너무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저의 아우디 A7 같은 경우는 차주 변경이 15회가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던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인 만큼 중간중간에 이 차 가격이 싸지는 만큼 이 차량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냐, 이 차를 1,5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1억이 아니라. 그래서 차주가 많이 바뀐 차량이 차량 가격이 낮아질수록 차량 컨디션이 대체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우디 A7 차량 수리가 너무나 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잘 수리가 끝났기 때문에 사주님께 얼른 이 소식을 전해드려가지고 차량을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탱계프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